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73쪽 4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문제죠. 이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 투자 자산은 A, B, C, D 2만 존재하죠. 자, A, B, C, D 2만 존재하는데, 자,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우리가 따지는 내용이죠. 자, 위험과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A점이죠. A, 여기 C, 우리가 D, E가 주어졌죠. 자, 여기 B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여기서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으로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하죠. 자, 1번 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우리 뭐라고 하냐? 바로 효율적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하죠.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말합니다. 자, 2번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 투자한 A 플러스 D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 하니까 A, C는 요거죠. 요게 각각 50% 투자하면 여기가 해당되겠죠. 여기 A 플러스 C가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바로 뭐가 되죠? A 플러스 우리가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투자자들은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B보다 높은 C를 선택하죠. 그래서 3번 맞고, A 플러스 C 플러스 E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보다 요게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자, 우리가 A 플러스 C 플러스 E 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A 플러스 요 분산 효과보다 크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3개가 더 큽니다. 4번 정답. 자,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위험도 높고 기대 수익률 높은 더 공격적 투자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자, 43번 보시면, 자, 그럼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가 가능하다. 제거가 가능하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질문이죠. 이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으로서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이 플러스 1을 제외하고는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우리가 수익률의 움직임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효율적 프론티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자, 4번 맞는 지문이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이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택지의 지가가 1억 원인데 매년 10%씩 지가가 상승할 경우에 3년 후에 1억 3,310만 원이 된다. 자, 이 3년 후의 지가가, 자, 이 3년 후 토지 가격이 1억, 우리가 3,310만 원이 되죠. 자, 이것은 현재 지가. 자, 이 현재에 있어서의 이 지가가 1억 원입니다. 현재 지가에다가 자, 1 플러스 매년 지가 상승률이 10%죠. 매년 지가 상승률 10%, 0.1이고 3년 후니까 이게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 수식에서 여러분이 바로 요거죠. 현재 지가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되겠는가? 이 구해주는 이 파란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이 내가 계수라고 하는데, 자, 일시불의 내가 계수인데 문제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와 서로 역수 관계죠. 자, 이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와 서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죠? 우리는 1 플러스 0.1의 세제곱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은 연금의 내가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아니죠. 감채 기금계수 역수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가 아니라 저당상수의 역수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또 틀린 지문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입니다.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죠. 현가계수 역수하니까 틀린 지문.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며 현재 이론을 이자율 R로 N의 년 동안 융자받은 경우에 매기에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된다. 구해진 상환 금액은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이 포함되죠. 그래서 4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저당상수의 개념이 나와 있죠. 5번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이며까지 만든 뒤에 N의 년 후의 이론이 할인율 R을 적용할 경우에 현재의 가치는 얼마인지 구할 때 사용되는 것은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란 일시불의 내가계수 역수이며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4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저당상수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계수이며 감채기금 계수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죠.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역수로서 할인율이 R일 때 N의 년 후의 이론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나는 거고, 자, 연금의 현가 계수란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론씩 N의 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 얼마냐, 일시불이 포인트죠.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말합니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매 기간 연금에서 우리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한 것이 되겠죠. 자, 46번의 4번은 바로 이런 의미겠죠. 연금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매 기간에 있어서의
이 연금액에다가 연금일 때는 뭐를 연금을 들어오고 또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현재 가치 우리가 개수를 우리가 곱해 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4번 맞고 5번 저당 상수는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갚아나가야 할 원금 이자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 기간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매 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의 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자, 47번 문제 보면은 어떤 지역의 A 아파트 단지에는 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리비에 매년 일정 금액씩을 징수하여 적립을 하고 있는데 5년 후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주택관리사는 자 세대별로 매년 얼마씩 징수하여야 하는가? 단 이자율은 연 10%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우리는 적립금이죠. 자, 매년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은 얼마냐? 자, 이 5년 후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1억 원이죠. 그럼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우리는 적립금 얼마냐? 이 감채 기금 계수인데 10% 5년이 되겠죠. 자, 이걸 곱해주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10% 5년이 얼마죠? 감채기금 표에서 10% 5년이 우리가 0.16이 되겠죠. 0.16 곱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0.16 천 우리가 600만 원이 나오죠. 자,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은 우리가 1,600만 원인데 몇 세대죠? 100세대죠. 100세대로 우리가 나눠주면은 세대별 얼마? 16만 원이 되겠네요. 이 세대별로 우리가 매년 16만 원씩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년 후 주택 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적립을 해야 될 액수. 자, 이 매년 우리가 적립을 해야 할 액수. 매년 적립금은 또 얼마? 5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자, 5년 후에 1억 원이죠. 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더니 우리가 매년 불입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예, 또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해주는데 몇 프로죠? 연간 이자율은 10%죠. 또 10%, 또 5년이죠. 이걸 곱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이 일정한 금액, 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감채기금 개수인데 감채기금 개수 개념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49번.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은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얘기죠. 자, 매년 연말 우리가 매년 연말 매년에 동그라미 칠까요? 매년 연말 1년 말 그리고 2년 말 이렇게 주어졌죠. 자, 1년 말, 2년 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다. 자, 그러면은 자, 얼마죠? 매년 연말 이렇게 가입을 했다. 자, 그러면 현재 얼마냐?
자, 현재는 2,000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했는데 우리가 이자율이 연 10%죠. 0.1. 0.1에 나오겠고, 그러면 2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냐?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얼마?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죠. 제곱. 그래서 1.21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얼마가 오냐? 3,000, 약 472원이 나오는데 10원 이하는 절사하니까 3,400원이 정답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50번 문제 보시면 화폐 시간 가치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현재의 이론이 이자율을 감안할 경우에 n년 후에 달성되는 가치를 구해주는 개수는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말하죠. 자, 현재 이론이 n년 후에 얼마냐? 구해주는 개수는 일시불의 내가 개수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액의 융자 기간에 해당하는 저당 상수를 곱하면 융자 원금이 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죠. 자, 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이 대출금에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출금은 양변을 뭘로 나눠주죠? 대출금이 바로 융자 원금이죠. 자, 이 원금인 대출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 자,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 양변을 뭘로? 저당 상수로 양변을 나눠줬죠. 자, 저당 상수로 이렇게 양변을 나눠줬어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 저당 상수 분의 1 연금의 우리가 바로 뭐가 돼? 현가 계수죠. 자, 요 수식은 결국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말합니다. 자,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죠. 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니까 곱해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우리가 곱해주면은 대출 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2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연금의 현가 개수를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답.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 개수는 역수관계이고 감채기금 개수를 알면 미래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금을 계산할 수 있고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5가 나오죠. 요거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이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 비율은 이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 대출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다가 이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은 이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주면 1이 나온다는 거. 작년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51번.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법을 채택하죠.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 방법을 채택합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매기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려면
이 대출금액 뭐를 곱해주면 되겠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예?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자, 원리금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선 2번 맞는 질문 3번 3년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하면은 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우리가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자, 우리가 매월 우리는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5년 후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 3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자, 5년 후에 이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줄 때는 또 뭐를 우리는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감채 기금 개수입니다. 감채 기금 개수. 이 저당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아닙니다. 3번 정답.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이 4번. 자, 매월 말 5년간 들어오겠죠. 자, 현재가 있고 현재 1월 말, 2월 말 이렇게 해서 쭉 가죠. 5년이니까 60개월이죠. 자, 5년간 매월 50만 원씩 들어온다. 자, 이렇게 5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은 다 뭘로 현재 가치로 구해야겠죠. 이걸 다 더해줘야 됩니다. 다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입에 우리는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은 요거 다 더해준다. 바로 뭐를 구한다? 우리는 50만 원 곱하기 바로 우리가 매월 5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매년 5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는 연금에 있어서의 현가 개수죠. 이걸 곱해줘야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인 연금의 현재 가치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 역수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53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10년간 매년 원리금 53번? 52번 문제 볼까요? 자, A씨는 주택자금 1억 원을 연 이자율 10% 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다. A씨는 이 주택을 5년 후에 처분을 할 계획인데 5년 뒤에 상환할 융자 잔고를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현재 주어졌고,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해서 우리가 20년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매년 우리가 하는데, 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1,100만 원으로 우리가 가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때 우리가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A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A가 1,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5년까지는 상환을 했죠. 5년까지는 이렇게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할 때 5년 후에 미상환된 원금, 융자 잔고는 얼마냐? 그럼 융자 잔고는 6년차 여기 할인을 해 들어와야겠죠? 그럼 7년차 이것도 여기 할인해 들어와야 됩니다. 자, 6년 만에 A원이 5년 처분 시점에 할인을 하는데, 자, 이때 할인율로서 얼마가 나오죠? 연이율 10%죠. 0.1, 1승. 자, 7년 후에 A1이 얼마? 또 2년이죠. 제곱. 이런 식으로 오면 마지막 요것도 들어오면 얼마? 1 플러스 0.1에 몇 년이죠? 15년, 15승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묶어내면은
이런 형태로 묶어낼 수 있죠. 1 플러스 0.1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 자, 마지막 1 플러스 0.1의 15승분의 1인데, 자, 이 금액이죠. 자, 매년 말 원리금 상환액에 요 수식을 곱하면은 우리는 5년 후에 융자 잔고인데 이게 바로 뭐죠?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연금의 현가 개수 몇 프로? 우리가 10% 몇 년? 15년이죠. 15년. 자, 여기 20년이 아니라는 것.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A는 얼마? 1,100만 원이니까 바로 정답은 얼마? 1,100만 원에 이걸 곱해줬더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은 1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 이자율 10%, 융자 10억 원을 받고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우리는 매년의 원리금 상환 금액과 대출금의 미상환된 잔금액을 알고자 한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이 매년에 있어서의 원리금, 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 바로 대출금액, 저당 상수인데 대출금은 10억이죠. 자, 10억 원에 이 저당 상수를 곱해준데, 저당 상수 우리가 연이자율 10%, 그리고 몇 년? 우리가 10년이죠. 10년. 자, 그럼 저당 상수 10% 10년을 봤더니 맨 오른쪽 칸에 10년이 0.16이죠. 0.16. 그럼 얼마죠? 1억 6천만 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1억 6천만 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고, 자, 이때 니은 미상환된 잔금을 구한다. 자, 미상환된 잔금액은, 자, 여러분 요거와 또 같은 방향인 같은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바로 뭐가 와있죠?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 얼마? 1억 6천만 원. 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 1억 6천만 원에 뭐를 곱해줘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 이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죠. 자, 10% 몇 년? 우리가 중도 몇 년? 6년이 경과될 시점이니까 남아있는 기간은 몇 년? 잔여 기간은 4년이죠. 자, 연금의 현가계수 우리가 다섯 번째 칸에 얼마? 3.16이죠. 4년. 3.16에 1억 6천만 원을 해줬더니 우리가 바로 5억, 우리가 560만 원이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 5억 560만 원이 나오는 내용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미상환된 원금은 매 기간, 미상환된 원금은 매 기간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의 잔여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죠. 맞는 지문이고, 이 저당 대부액, 대출금 중에 원금 상환분은 기간 말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이 되어 있겠죠. 상환 비율 및 잔금 비율을 결정하는 요율으로서는 이자율, 만기, 남은 저당 기간은 관련이 있는데, 이 저당 대부의 크기와는 우리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4번에 3번 보면은 이 잔금 비율은 이 대출금 중에 미상환된 원금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연금의 저당 상수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R% 이자율 그리고 만기
만기까지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겠고, 미상환된 원금도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곱해주죠? 잔여기간, 이 잔여기간 동안에 R%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이 잔여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 없어지니까 결국은 요거겠죠. 잔금 비율은. 그래서 이자율, 만기, 잔여기간은 관련이 있는데 뭐는 없다. 우리는 저당 대부액, 대출금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중도 상환 시점의 상환 비율은 1에서 어떻게 돼? 중도 상환 시점에서의 잔금 비율을 빼주면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 상환 비율은 일시분의 내가계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도 있고 저당 상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요것에서 여러분 계산을 하면은 바로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도 한 문제 출제했지만 올해도 계산 문제 쪽에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우리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현금 흐름의 측정이죠. 이제 그 55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